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구글 SEO 백링크 총정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구글 SEO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이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이테이션 혹은 백링크라고 해서 한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을 해주는 이 하이퍼링크, 그러니까 그 링크가 이제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이제 이게 뭐 구글 상위 노출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알고 싶다 하는 거를 좀 한 곳에 좀 총 정리를 하려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참고로 여기 이거죠. 이 책입니다. The Art of SEO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제 챕터 7에 나와 있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제 생각에는 여러분께서 이 뭐 종이로 된 이제 SEO 관련된 이제 오래된 책은 제 생각에는 크게 뭐 여러분께서 읽는다고 실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구글의 이제 SEO 작업하는 것이 뭐 미국에서 아니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뭐 다른 포털 서비스라든지 검색 엔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던 나라가 아닌 이제 구글을 기반으로 사용하던 나라들에서는 당연히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이제 SEO 작업을 많이 해서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 SEO 구글에 이제 SEO 작업하는 것이 이제 조금 처음이시거나 아니면은 이 원리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증명 사례,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할 테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제 생각에는 뭐 이제 구글 SEO에 관심 있는 사람만 이 영상이 재미가 있으실 텐데, 그래도 뭐 들으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일단 링크는 일단 소셜 프루프 시그널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바운드 링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웹사이트가 인바운드 쪽으로 인바운드 되는 링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링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링크가 검색 엔진에 큰 영향되는 요소죠. 일반적으로 이 사이트가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면은, 웹사이트가 링크를 통해서 방문자들이 관련된 정보로 인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HTML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이제 웹사이트가 코딩이 되고 있는 건데, 웹사이트에서 하는 얘기가 웹사이트에 수많은 정보가 있지 않냐, 근데 웹사이트가 한 페이지에 있는 정보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뒤에 가서 이것만 딱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웹사이트에 좋은 정보가 있고 뭐 링크가 많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왜 그렇게 안 되고 이 링크라고 하는 개념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근데 아무튼 링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초반에 작업을 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겁니다. 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링크 빌딩에 힘을 쓰는 건데, 검색 엔진 노출되면서 방문자가 생기는 걸 알기 위해서 아니까 링크를 사거나 purchased 아니면은 earn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purchase 한다는 얘기는 링크가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링크를 사오든지, 아니면 earn, 내가 어디 가서 링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뭐 글을 잘 써가지고 누구한테 대가로 링크를 받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은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출처 혹은 대가로 링크를 받는 행위다 라고 이 책에서는 써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7번 챕터가 이름이 컨텐트 마케팅이에요. 뭐 제 생각에는 컨텐트 마케팅이라고, 만약에 제가 썼었으면 컨텐트 마케팅이라고 쓰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백링크 총정리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조금 더 뭔가 근사한 방법으로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거기서 링크를 받아온다, 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기보다는 그냥 링크를 받아오는 거죠. 어찌됐던. 근데 컨텐츠가 이제 그 뭐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전엔 작업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책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게 얼마나 오래된 책인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께서는 모르실 수가, 지금은 뭐 쓰지도 않는데 구글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소셜미디어 채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구글 플러스라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구글 플러스를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구글 플러스 자체가 없어졌죠. 그리고 뭐 자기 회사도 아닌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홍보를 또 구글이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표현됐다는 게 뭐 재밌어서 제 생각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구글에서 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링크가 얻어서 올라간다고 이야기보다는 링크를 받은 사이트의 명성, 레퓨테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링크를 붙였으니까 웹사이트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내 웹사이트가 있는데 다른 사이트들이 나를 많이 언급을 해줘서 내 웹사이트의 명성이 올라갔구나. 브랜드가 됐구나. 그래서 구글이 좋게 봐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역사적으로는 이 링크가 검색 엔진의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죠. 자, 이제 여기부터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텐데, 자, 원래 구글 페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지 랭크죠. 이제 레리 페이지 만든 사람 서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 레리 페이지 아직도 살아있죠. 이 사람들의 이름, last name을 따가지고 페이지 랭크라고 했는데, 이게요, 잘 보세요. 자, 원래 이 사람이 어디 갔냐? 자, 이 사람 두 명이 이제 그 박사 학생들이었죠. 여기서 보면은 Sergey Brin and Lawrence Page라고 해가지고 스탠포드에서 CS 메이저였죠. 이제 Computer Science Department에서 스탠포드 University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제목이 뭔지랑 중간에 있는 것만 살짝 설명을 드리면 뭐 직접 가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다니는 그 스탠포드 뭐라 그러지? 학교 페이지에 아직도 돌아다니는 내용이에요. 그 Anatomy of a Large Scale Hypertext Web Search Engine 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쭉 나오죠. 뭐 하는 얘기는 뭐 나 구글 이거 해서 프로토타입, 자 여기서 벌써 얘기하면 프로토타입으로 이걸 만든다 뭐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에서 서치 엔진을 자기네가 만들고 인포메이션을 얘기를 하고 페이지 랭크를 얘기를 하고 구글 뭐 하겠다 뭐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대충 돌아가면서 설명드리면요. 자, 봐라 얘들아. 웹서치 2000년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인데 이거보다 20년 전에 그 걔네들이 봤었을 때 이제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돌아다니는 거는 이렇게 돌아갔다. 구글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웹 스케일링을 더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웹 서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을 하려고 했는데 뭐 시스템을 뭐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점수 시스템을 만들 거다. 그래서 점수를 낼 건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앵커 텍스트에 조금 영향을 미쳐서 요거를 앵커 텍스트를 어떻게 웹사이트가 설명을 했는지를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다른 애들이랑 하는 거랑 뭐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나면은 인덱서가 있고 서버를 보고 크롤러를 한 다음에 페이지 랭크를 내가지고 걔를 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점수를 낼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 회사가 될 거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특허를 내죠. 특허를 낸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검색 엔진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관련돼서는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구글 내에서 이제 Method of Node Ranking in Linked Database라고 해가지고 뭐 페이지를 뭐 특허를 낸 거죠. 언제 냈냐? 1999년도에 로렌스 페이지가 냈습니다. 자, 2021년도에 패턴트가 됐는데 일단은 뭐 제출을 한 거는 98년도구나. 8년도에 파일을 했죠. 뭐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순위를 올리고 싶은 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의 알고리즘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자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게, 이게 이제
이거 만든 사람이 이제 컴공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공돌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난 지나가고 있는데, 저 아이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뚝딱뚝딱 만들다가 보니까, 뭐 비슷한 게 됐네. 이렇게 접근을 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접근한 방식이 뭐냐면요. 공돌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나름 이제 학자잖아요. 그죠? 학자니까, 화이트 페이퍼를 하나를 쓰는 거죠. 이제 뭐, 비트코인, 이 되는 거랑 비슷하게 이게 화이트페이퍼를 하나가 있으면은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야. 내가 이거 크레딧 한 거야. 아이디어가 이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는 거죠. 구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 이게 왜 얘기했냐? 그걸로 구글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뭐 마케팅 홍보해서 이게 좋은 제품이 하나 됐어요. 이 웹사이트가 좋은 제품이 하나 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더 좋게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기서 다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화이트페이퍼, 너 내가 고용할 테니까 너 지금 여기서 PhD 하고 있지? 이리 와봐. 내가 이 화이트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접목을 하고 싶어. 돈은 내가 이렇게 될게. 우리 더 좋은 제품 만들자. 그래서 붙여서 가는 거죠. 그냥 학자들이나 아니면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뭐 공돌이들이 만든 이 웹사이트가 됐던 뭐가 됐든 다 이런 식으로 전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왜 얘기를 했냐? 구글에서 이 서치 엔진 관련돼서 사용하고 있는 패턴트를 보면, 특허를 보면은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청나게 이거를 뭐 다 알아가지고 패턴트를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왜 올라갔는지만 그 기반으로 설명서가 있을 테니까 그거대로 설명을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처럼 그냥 뭐 SEO 작업을 하는데 그냥 그 뭐 활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하는 내용 정도만 제 생각에는 이해를 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고 뭐 작업하는데 뭐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 링크의 가치가 중요한 거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올라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 좀 봐볼게요. 자, 이제 오리지널 다큐멘트에서 페이지 랭크가 뭘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 링크가 투표로 인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가 점수를 똑같이 가지고 시작을 하고, 누군가 점수를 받아주면은 점수가 더해지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식을 통해서 넘어간 점수가 있는데 점수가 80에서 90%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는 제가 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처음에 갈 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점수가 뭐 이만큼이 주어졌습니다. 이만큼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얘가 만약에 이 웹사이트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웹사이트도 똑같이 이만큼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웹사이트가 하는 얘기가, 얘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점이에요. 근데 10점 중에서 8점에서 9점은 남한테 이 점수를 줄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점 중에서 예를 들어서 8점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서 지금 85에서 90%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또 구글에서 일을 했었던 맷 커츠가 이 사람이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8, 90%가 있는데 이거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점이었는데 그냥 원초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얘는 8점을 받아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8점이 되는 거예요. 토탈 점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긴다라고 이제 초반에는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 봐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요렇게까지만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제 요것만 가지고 구글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자, 웹사이트가 있어요. 얘가 10점이에요. 줄 수 있는 게 8점이에요. 그죠? 줄 수 있는 게 8점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웹사이트를 나눠주는데 이 두 사이트를, 웹사이트가 링크를 하나만 링크하라는 법이 없죠.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얘가 10점이고 얘는 10점이었는데 특정한 포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우리 뭐 수학 시간에 보는 펑션 x에다가 라고 하는 공식에다가 넣어서 갔더니 얘가 줄 수 있는 게 8점이었는데 얘가 전에 혼자 줬었으면은 18점이었는데 반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4점, 4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얘 14점, 얘 14점 뭐 요렇게 점수를 나눠주는 걸로 간다. 요런 식으로 n분의 1로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게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오케이. 점수를 줘서 14점이 됐어. 근데
이 사이트가 얘한테 링크를 받았는데 얘도 얘를 링크를 언급을 했네. 여기서 이제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얘가 14점이었으니까 얘 14점에서 80% 받은 거면은 뭐 몇 점이냐? 84, 32, 뭐 아무튼 여기서 이때 한 12점 정도 되는 점수에서 점수를 받은 거면은 얘는 하나 줬잖아요. 그럼 얘는 얘한테 줘가지고 점수가 10점 뭐 원래 있는 점수라고 치고 받은 게 일단 없는데 받은 거가 있는데 얘가 얘한테 준 4점보다 얘가 얘한테 받은 점수가 많아지죠. 그죠? 이해되시죠? 얘가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는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10점이에요. 어떤 사이트는 다 10점이에요. 근데 줄 수 있는 내가 점수가 올라가면 줄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8점을 가지고 점수를 줘가지고인데 반 나띵을 해줘가지고 4점이 됐어요. 근데 얘가 점수가 그래서 14점이 됐으니까 줄 수 있는 점수가 더 높아졌죠. 14에 80%니까. 근데 얘가 두 명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얘한테만 줬어요. 그럼 얘는 점수 자체가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가면 또 얘가 올라가고 이게 서로 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점수 하는 게 좀 복잡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커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얘가 얘를 갔었을 때 디펜던트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누가 먼저 줬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판단하는데 다 이게, 애매한 관계 되는 거죠. 이제 뭐 법적 대응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점수가 관련 없는 페이지 또 얘기 나오는 게 여기 있는데 또 누가 장난을 쳐가지고 점수를 하나를 링크를 뺐어요. 해킹을 하던지 아니면은 내가 웹 개발자인데 그냥 내 클라이언트에 있는 사이트에서 나도 모르게 링크를 딴 쪽으로 막 빼돌렸어요.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 다 착한 사람, 뭐, 정직하게 윤리도덕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 사이트는 또 문제가 페이지가 링크가 흘러나간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안 거죠. 근데 뭐 어떡해요. 회사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페이지 랭크 점수로는 사용을 안 한다고 하지만 구글은 여전히 링크를 기본으로 한 알고리즘, 링크 베이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링크를 어떻게 점수를 내느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점수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순위를 매기냐, 요거는 달라진 게 없지만 그래도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을 건 두 가지는 링크가 중요하구나, 링크 가지고 점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뭐가 좋은지를 판단하는구나, 글 아무리 잘 쓴다고 웹사이트를 좋게 보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제가 진짜 뭐 너무 많이 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실 게 링크의 가치를 올리는 이외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앵커 텍스트가 있죠. 뭐 흔히가 얘기를 하는 앵커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이트가 뭐 하는 사이트인지를 언급을 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구글 버밍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제 우리처럼 구글이 사람들이 오니까 여기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원하는 키워드를 좀 노출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서 조지 W 부시가 있는데 이제 뭐 정치가 뭐 좌파던 우파던 뭐 한쪽이 뭐 되면은 상대편이 싫어하죠. 근데 이제 이때 SEO 작업하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실제로 조지 W 부시를 검색을 하면은 화이트하우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청와대인 거죠. 이제 사이트에서 miserable failure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뭐 진짜 수십 수만 개의 사람들이 정치 뭐 이게 그냥 민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백링크를 쫙 걸어가지고 이 조지 W 부시라고 검색을 하면은 요거를 쳤었을 때에서 화이트하우스가 사실 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요게 앵커 텍스트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한민국 미남 마케터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SEO 작업만 백링크만 막 붙이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덤벼도 가장 투표를 많이 받은 앵커 텍스트가 링크가 많이 걸려 있는 웹사이트가 상위로 노출이 되는 이런 현상이었는데 이제 구글이 이제 요거를 막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링크 빌딩 프로그램, 뭐 아직도 제 생각에는 이제 뭐 SEO 오래 한 데는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을 안 쓰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아직 좀 이게 SEO가 아직도 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unnatural한 링크는 이제 펭귄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나온 이후로는 다 수정이 됐죠. 이제 이게 한 2016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7, 8년 정도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앵커 텍스트만 가지고 막 써가지고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시기는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전히 앵커 텍스트가 중요한 부분인 건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비율이라든지 어디서 링크를 받아오느냐, relevance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요. 얼마나 내 웹사이트에 관련돼서 있는 링크들이 붙였냐, 앵커 텍스트가 뭐냐, 관련된 링크에서 왔느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authority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약간 제가 많이 드는 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섬나라에 10명이 떨어졌어요. 10명밖에 안 살아요. 근데 10명이서 누가 이 중에서 제일 잘생겼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투표 많이 받은 거를 해가지고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약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8명이서 먹지 말라 그래도 한 명의 의사, 전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변호사 웹사이트를 올리면은 저쪽에서 그냥 인기 있는 매거진에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도 영향력은 있겠지만, 하지만 무슨 뭐 법률 무슨 커뮤니티에서, 파워풀한 커뮤니티에서 언급을 하는 게 있겠죠. 뭐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이렇게 이제 정보가 이제 있으니까 정말 인기 있는 유튜버가 뭐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련돼서 한마디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기가 훨씬 저쪽에서 그냥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뭐 평생을 법률 뭐라 그러지, 의사를 생활을 하셔서 생활을 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이 얘기에 더 귀 기울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구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도, 웹사이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허브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뭐 저랑 작업을 해보시거나 저랑 뭐 얘기를 하면 제가 PBN 허브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허브라고 합니다. 이제 허브, 그러니까 뭐 웹사이트로 뭔가 페이지가 모인 이런 허브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권한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요거가 이제 우리가 링크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이트, 어느 사이트에서 링크가 왔느냐, 가양하면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권한이 얼만큼 있느냐, 그럼 그 권한은 또 어떻게 뭘 보고 판단을 하느냐고 하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링크들을 보겠죠. 자, 이제 요런 또 이제 개념이 생겨납니다.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trust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는데, 요거는 권한이랑은 달라요. 아까 얘기했었던 인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만약에 법률사무소면은 법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어울리고 내 웹사이트가 서로 언급이 되는 애들이 웹사이트들이 어떤 건지를 보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의사니까 당연히 뭐 의사들만 놀아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24시간 의사면은 내가 뭐 간호사들이랑 얘기하고 뭐 의료에 관련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권위는 없어요. 근데 믿을만은 해요. 약간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하나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제품을 썼는데 이게 이렇다 카더라, 인기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주변에서 보니까 그렇대요. 주변의 사람들도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만 할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trust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link neighborhood라고 얘기를 하죠. 나한테 링크를 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요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뭐 유튜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거의 10중 8구는 거의 SEO 관련돼서 검색을 했던 사람들, 웬만한 경우는 제 생각에는 남성분일 거고, 웬만한 사람들은 온라인 마케팅이나 뭐 특정 키워드를 작업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뭐 다른 쪽은 다르겠죠. 그걸 가지고 이 컨텐츠나 이 링크의 퀄리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나오는 게 Trusted Seed라고 해서, 이제 구글이 이걸 어떤 식으로 점수를 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 자, Trust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 요것도 이제 구글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화이트페이퍼에서 했던 얘기인데, 자, 이 페이퍼가 있는데 뭐 100명의 사람이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흘러나가는 클릭 어웨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링크가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 갔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다가 나가는 뭐 몇 초 만에 나가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에요. 링크 하나 걸렸는데 얘가 들어온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가 링크를 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이트에서는 나가는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20명이에요. 얘가 또 넘어가는 거는 뭐 한 30명 봤는데 뭐 얘는 더 많아요. 뭐 들어왔는데 거의 보자마자 나가요. 이러면은 이 클릭어웨이 점수를 가지고 얘가 링크를 건 것에 대해서 트러스트의 점수를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거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스팸 매스라고 언급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보는 게 다르죠. 그래서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툴을 우리가 쓸 때 그냥 이름은 이름일 뿐이긴 하겠지만 Moz라고 하는 툴에서는 DA, 이 DA가 Domain Authority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입니다. Domain Authority, Page Authority는 PA 점수죠.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사람들한테 권장을 하는 TF라고 하는 점수는 Trust Flow라고 해서 이 Trust 점수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Authority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래도 인기 있는 거가 트렌드가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일단 보는 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Trust Flow라고 하는 점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알겠죠. 근데 작업하다가 보면은 좀 티가 납니다. 어떤 게 사실은 구글에서 더 순위를 높여주는지.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뭐 이해가 됐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제 그 가치를 그 링크의 가치를 올리는 게 처음에는 페이지 랭크를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anchor text, relevancy, authority, trust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럼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이 링크를 판단하는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source independence라고 얘기를 해서 source가 어디서 왔냐? 이제 요 얘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중간에 뭐 잠깐 헷갈린다고 좀 헷갈리게 된 얘기를 했었죠.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서로 링크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구글을 별로라고 본다라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자, 이 차트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페이지 랭크라고 해서 위키피디아에 가서 보시면요. 자, 위키피디아죠. 위키피디아에서 이게 나와 있었던 얘기를 대충 가서 보면요. 이 차트를 봐보세요. 자, A, B, C, D 점수가 있는데 이 C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받았죠. 뭐 여기랑 E랑 F도 주고받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 크로스 링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없는데 이 점수는 별로다라고 해서 이 소스가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 둘보다는 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것도 전략적으로 저는 Q 링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랑 얘를 이렇게 언급을 시켜요. Q 링크는 이건 아니고요. 상호 링크는 다시 잘못 설명했는데 상호 링크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라고 얘기를 해서 얘네 둘이 막 언급을 하다가 얘가 딱 얘를 언급을 해요. 그럼 얘네 둘이서 싸움 막 붙여놓고 사실은 얘가 좋아. 그래서 얘가 1등이 되는 경우가 이제 이 크로스 링크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Q링크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아니라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죠. 얘가 얘 언급하고, 얘가 얘 언급하고, 얘는 얘 언급을 하니까, 이거 뭐야, 셋이 같은 놈들이네. 그래서 막 링크를 서로 얘기를 하다가 링크가 돌다가, 짠, 여기다 링크를 연결하면은 얘가 이제 제일 좋게 간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책에서는 소스가 얼마나 인디펜던트 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뭐 디펜던트가 많이 있는지, 딴 쪽에서 언급을 했는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로스 링크는 별로라고 얘기를,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얘기예요. 이거 뭐 하셔도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됩니다. 뭐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게, links across a domai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site wide link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구글이 판단하는 요소들의 얘기인데 좋은 거 나쁜 거 다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웹사이트예요, 이게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고 여기서 페이지가 뭐 about a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페이지가 있고 뭐 페이지가 있어요. 뭐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제 웹사이트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웹사이트에 가요. 그러면은 구글 SEO 페이지가 있고 구글 상위 노출 페이지가 있고 뭐 교육 페이지가 커런 페이지가 이렇게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다 내 사이트 안에서 돌아다니는
페이지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디 갔어? 이제 사이트 와이드 링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링크에서도 다른 사이트가 있는데 얘도 연결을 했고 얘도 연결을 했고 얘도 연결을 했고 얘도 연결을 하면은 이거 링크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은 백링크가 한 사이트긴 하지만 하나 둘 셋 네 개 뭐 사이트마다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작업하는 게 뭐가 있어요? 후터라든지 어떤 페이지가 가더라도 항상 보일 수 있는 페이지 뭐 로고 페이지 같은 거죠. 이게 메뉴 페이지 같은 데가 일부러 작업을 해 놓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그렇게 작업이 됐었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메인에서 링크가 오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게스트 포스트죠. 이건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금도 쓰고 있는 건데 이 링크 빌딩을 하면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한 웹사이트에서 글을 주고 링크를 받아오는 이제 우리가 이 챕터의 이름이 그 컨텐트 마케팅이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링크를 딴 쪽에서 받아오는 게 뭐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source diversity라고 얘기를 해서 관련된 웹사이트에서 받아왔냐. 이제 아까 그 relevancy에 관련된 얘기였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제 temporal factors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이거는 시간적인 관련된 건데 언제 웹사이트가 나타났냐, 언제 지워졌냐, 얼마나 오랫동안 링크가 붙어 있었냐, 얼마나 빨리 붙였냐라고 해서 link veloc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갑자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는 갑자기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링크 1000개가 생겼어.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국내에 있는 키워드 뭐 블랙 키워드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하고 미국에 있는 영어권 키워드를 또 작업을 해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link velocity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얼마나 서서히 보수적으로 저는 작업을 하라라고 설명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실무 작업을 하고 특히 한글 키워드를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뭐 하루아침에 빨리 막 뭐 1000개씩 붙였는데 올라가는 사이트도 있는 걸 보면은 한국은 뭐 좀 다르게 보는 건가 아니면은 언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웹사이트에 링크가 얼만큼 붙였는지는 구글에서 보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컨텐츠가 얼만큼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건 이제 external 링크가 링킹 페이지로 갔는데 이 사이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가 내 사이트가 있어요. 이 내 사이트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받기만 원하죠. 이제 사랑을 주고 받기보다는 받기만 원하는 것처럼 이게 내 사이트입니다. 내 사이트에서 앵커 텍스트를 대한민국 미남 마케터라고 해서 링크를 줬어요. 근데 구글에서 이렇게 준 것만 얘 입장에서는 받기만 한 거죠. 근데 이 준 사이트 얘가 A 사이트 얘가 내가 올리고자 하는 사이트고요. 내가 이제 링크를 받은 사이트예요. 근데 이 사이트가 이 앵커 텍스트로 날 줬는데 이 사이트가 혹시 언급한 다른 사이트는 또 뭐가 있냐 이거를 본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얘는 상관없어요. 얘가 내가 올리고 싶은 거예요. 얘가 내가 원하는 사이트인데 나한테 준 사이트가 이 사이트만 나한테만 언급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사이트는 미남이에요. 미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했어요. 근데 이 사이트가 다른 거를 작업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전혀 상관없는 게 미녀예요. 미녀랑 미녀남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미녀 해가 뭐 관계 있어 보이긴 하네. 이거 말고 뭐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짜장면 언급을 했어요. 그럼 구글이 볼 때 뭐야 이 사이트는 언급을 하긴 했는데 미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짜장면 관련된 언급을 한 걸 보니까 이거 뭐 하는 사이트야? 라고 해서 퀘스천 마크가 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께서 나만의 PBN을 갖고 계시는 게 더 좋은 이유가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디 가서 사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도메인을 링크를 구매를 했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링크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하다가 이 판 사람이 링크를 많이 팔아서 링크가 많이 생겨서 이 페이지의 아이덴티티가 깨지게 되는 날이 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깨졌었다가 떨어져 가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복불복입니다. 근데 아무튼 구글에서는 관련된 컨텐츠나 링크가 뭔지를 보고요. nearby 링크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처에 있는 링크가 뭐가 있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어디에 붙었는지 주변에 있는 텍스트가 뭔지 우리는 링크만 봤는데 그 주변에 있는 글들은 뭐가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closet section header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는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헤더 태그. 헤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태그를 우리가 넣을 수 있죠. 메타 태그나 이런 게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 전체에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 이 웹사이트 전체에 페이지에 있는 컨텐츠가 뭔지,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인지 그냥 관련성을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고 제작하고 메타를 뭐 조작을 하고 들어가는 링크에 있는 비율이나 이런 거를 조작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ource TLD라고 얘기를 하는데, TLD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top level domai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확장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edu가 굉장히 좀 파워풀 했었죠. 왜냐하면 링크를 받기도 어렵고 이제 뭐 교육적으로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스탠포드에서 그 됐었던 것처럼 EDU가 있으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을 썼었던 이제 그 스테픈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맷커츠라고 해서 이제 뭐 구글에 한참 SEO 작업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름인데, 인터뷰를 했었을 때 상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도 작업을 해보면요, EDU는 제 생각에는 펜다 나온 이후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전히 뭐 EDU 얘기하시는 분들은 EDU에서 있는 링크를 팔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당연히 .com이나 .net에서 링크를 받아오는 것이 더 파워풀하다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얘기는 참고로 나중에 가서 뒤져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초반에 그 설명드렸잖아요. 그 서게이 브린이랑 레리 페이지가 만들었던 그 화이트 페이퍼에 가서 보면요, 닷컴이 많이 없었는데 60% 이상의 닷컴이 뭐 중요하다 뭐 이 얘기도 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도 닷컴이 훨씬 파워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관계자가 EDU가 뭐 더 낫다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요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확장자의 이름에서 오는 게 중요하냐라고 해서 .com이라고 하는 데서 만약에 왔어요. 근데 .com에서 오는데 요 비율이 온 것이 있는데, 웹사이트 이름 중에서 여기서 나와 있었던 게 이름 자체에 뭐 미남.com이에요. 미남.com에서 온 거는 웹사이트 정체성 자체가 미남인데 이 사이트에서 링크를 건 것이면은 더 좋지 않냐 라고, 더 파워풀하지 않느냐, 이것도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TLD 확장자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키워드에 도메인에 키워드가 들어갔냐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URL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URL, 내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abc.com이에요. abc.com인데 뒤에 확장자에 내가 원하는 뭐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어요, 한국말로. 그러면은 이 사이트는 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관련된 뭔가 보네 라고 구글이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작업자들은 EMD라고 얘기를 하죠. Exact Match Domain 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거 전에 만들었던 영상에 가서 보시면요, 뭐 링크 페이지가 렐레번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페이지 링크에 뭐 요거는 정리를 해놨으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혹시 뭐 제가 빼먹거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은 따로 접근을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자, 좀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릴게요. 좀 너무 정리가 안 됐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구글 SEO에 도움이 되는 백링크를 좀 개념을 좀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사이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백링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소셜 프루프나 인바운드 링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사이트에서 정보를 인도해주는 링크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오리지널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은 화이트 페이퍼에서 자기는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점수를 주고받는 걸로 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실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앵커 텍스트가 중요하고, 그리고 관계성, 그리고 권위, 그리고 그 트러스트 점수가 좋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요거를 사용을 많이 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이 판단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 어떻게 링크가 어떤 식으로 걸려 있느냐, 아니면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걸어왔느냐,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사이트에서 받아왔느냐, 그리고 언제 걸렸냐, 얼마나 걸렸느냐,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어떤 종류의 컨텐츠가 있는 페이지에서 어떤 링크를 가지고 받아왔느냐, 그리고
그 도메인은 어떤 데서 받아왔느냐, 요거를 가지고 구글이 이제 백링크를 이제 판단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순위를 매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SEO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신 좀 어떤 분들이 좀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영상뿐만 아니라 그 제 웹사이트에다가 뭐 이렇게 뭐 그냥 책 가지고 보면은 이거 뭐 실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장 열심히 읽었는데 실제 사례가 보기가 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얼마 안 되죠, 일부러 실무에 필요한 얘기만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웹사이트에 가서 보면 책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화면 보면서 떠들고 실제 사례들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웹사이트 가서 좀 강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이나 강의에 뭐 구매에 이게 없으신다 하더라도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어떤 키워드든 상관이 없으니까 웹사이트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면요, 뭐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직접 도와드리니까 언제든지 그 전화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SEO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SEO 얘기, 아니면은 SEO를 구글을 통해서 뭔가를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백링크를 찾아보시다가 오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